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한 바운서를 작업을 하기 전에 저는 먼저 애프터 이펙트를 끄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끄고 C 드라이브 안에 있는 프로그램 파일즈에 어도비의 애프터 이펙트 소프트 파일 스크래치의 스크래치 UI 패널까지에 대한 요 링크를 그대로 들어와서 저는 여기에다가 바운서라는 자바스크립트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무료 플러그인이고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존 이펙트를 키프레임을 2개를 넣으면 기존에 있던 트랜스폼 애니메이션을 조금 바운스를 적용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컨트롤 N을 눌러서 먼저 컴포지션을 하나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리퀴드 애니메이션이라고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리퀴드 애니메이션에서 저는 네, 죄송해요. 컨트롤 N을 눌러서 리퀴드 애니메이션이라 하고 듀레이션을 200 정도로 잡을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나중에 새로 솔리드 레이어를 통해서 배경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Y를 눌러서 저는 BG라고 하고 색상은 지금 보여지는 이런 색상, 진회색 정도로 작업을 해서 저는 메이크 컴프 사이즈로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리퀴드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이 물방울 효과부터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배경은 잠궈 주시고요. 따로 배경에 대한 레이어에 움직임이 없도록 잠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컨트롤 Y를 눌러서 모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말고 취소하시고요. 널 오브젝트로 할게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Y를 눌러서 널 오브젝트를 가지고 저는 움직임을 제어를 해서 내가 원하는 브러쉬의 형태로 저는 요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 거거든요. 요 브러쉬 형태를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쉐이프 레이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널 오브젝트를 저는 일단은 하나를 제작을 해놓고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Y를 눌러서 제작을 해놓고 얘를 시작하고 싶은데 처음 시작점에다가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진행했던 모션 스케치라는 모션 스케치라는 패널을 윈도우에서 가지고 올 건데요. 이 모션 스케치라는 그 탭이랑 그 다음에 스무서라고 되어 있는 요거랑 둘 다 들고 오도록 할게요. 윈도우에서 이거 둘 다 들고 오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들고 오면 이 옆에 아마 생성이 되어 있을 거고, 너무 많은 탭들이 있어서 보기가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여기 지금 틀 자체에서 안 나타나서 그런 것 같거든요. 이펙트 패널 말고 전 다른 걸로 가지고 오도록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화살표에서 애니메이션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가지고 와주시면 얘가 모션 스케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션 스케치. 자, 이 모션 스케치는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마우스 움직임을 얘가 스스로 따라서 캡처가 되는 형태가 이 모션 스케치였는데, 얘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처음에 스타트 캡처를 누르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주셔야 되고, 저는 일단은 백그라운드까지 다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둘 다 체크를 한 상태에서 스타트 캡처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내가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잡히는데, 마음에 안 든다면은 컨트롤 Z 하고 다시 한번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거기까지 된다면 저는 지금 얘를 통해서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 쉐이프 레이어를 하나 제작을 할 건데, 지금 여기서 모양을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하면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 수 있지만 임의로 패스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타임라인이나 또는 레이어에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U에 쉐이프 레이어라는 애를 가지고 오면 실제로 내가 쉐이프 레이어에 패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레이어 자체는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는 쉐이프 레이어를 모양을 적용을 할 건데, 우리 예전에 그 마스크 패스를 복사해서 포지션에다 붙여넣기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패스에다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쉐이프 레이어를 열어서 저는 여기 있는 add의 패스 부분을 눌러줄 건데요. 쉐이프 레이어의 add 부분에 들어가면 이렇게 패스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패스 1이라는 애가 추가로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들 그렇게 나타났나요? 자,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선을 보여줄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add에다가 저는 스트로크라는 애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했다면 저는 이 쉐이프 레이어의 패스의 스트로크까지 다 생성을 했고, 전 여기서 쉐이프 레이어 컨텐츠 패스 1을 열어서 패스를 일단 열어줍니다. 그리고 널 오브젝트에 내가 잡아놨던 포지션을 그대로 선택해서 컨트롤 C, 패스에 컨트롤 V 해주는데, 물론 지금 패스가 아마 예쁘게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 잠깐 널 오브젝트에 있는 얘네들을 조금 부드럽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포지션에 있는 애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무서라는 애를 사용을 해서 저는 부드럽게 설정하는 형태를 만들어 줄 건데, 지금은 너무 많은 키프레임들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토러런스 범위를 여러분들이 많이 넣으면 여기 지금 있는 키프레임들이 많이 없어지고요. 적당하게 저는 한 5 정도 일단 넣어서 어플라이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훨씬 작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조금씩 변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키프레임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고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거나 해서 원하는 형태로 잡아주신 다음에 얘를 그대로 포지션을 컨트롤 C, 패스에다가 컨트롤 V를 눌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치가 바뀌어져 있다면 얘네들의 위치는 다시 위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이 null 오브젝트는 지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얘 모양을 가지고 하나씩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조금 더 변형이 필요하다면 저처럼 조금씩 건드려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패스 1을 눌러놓고 선택해서 변형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잡아놨다면 저는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진행을 했다면 저는 스트로크에 열어주셔가지고 스트로크에 있는 컬러를 물 색상처럼 푸른 색깔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른 색깔로 일단은 바꿔줄 거고요. 두께는 한 50 이런 식으로 아주 두껍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추가적으로 뭘 넣을 거냐면 테이퍼라는 애를 사용을 할 건데, 테이퍼는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애가 테이퍼입니다. 자, 이 테이퍼를 가지고 스타트에 관련된 부분 요거를 저는 한 35 정도 이런 식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끝부분을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저는 뾰족하게 만들어 줄 건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앞부분이 뾰족한 형태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됐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쉐이프 레이어에 컨텐츠 오른쪽에 있는 애드 부분에서 트림 패스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패스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트림 패스에 끝점을 조절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써지듯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얘를 가지고 저는 키프레임을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이때 스트로크에 있는 라인 캡의 버트 캡을 저는 라운드 캡으로 변경을 해서 끝부분을 부드럽게 처리를 해서 이 엔드 부분에 움직임이 적용이 될 때 끝에 부분이 이렇게 둥글둥글한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잡히게끔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기존 거랑 동일하게 엔드의 키프레임을 0, 120에서 엔드를 100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점에서 스타트의 키프레임 똑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얘가 나타났으면 끝은 사라졌으면 하기 때문에 150에서 스타트를 100으로 바꿔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다들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자, 그렇게까지 진행이 된다면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얘가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을 했을 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로슨 엣지라고 되어 있는 효과를 방금 했던 쉐이프에다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울퉁불퉁한 모습을 가지고 여기다가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더라고 되어 있는 애는 한 25 정도? 좀 너무 강하네요. 23 정도 잡아서 저는 일단 울퉁불퉁하게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엣지 샤프니스라 되어 있는 애는 일단 한 3 정도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스케일 부분은 한 250 정도로 잡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일단 둥글둥글하게 해서 조금 더 물결의 모양을 살짝 잡아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엣지 샤프니스를 조금 더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10 정도로 더 키워버릴게요. 그럼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이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움직임을 넣는 거를 확인을 여러분들 엣지 샤프니스에 10 정도를 더 넣었어요.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면 라이트 스윕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할게요. 얘는 빛을 주는 형태인데 라인에 맞춰서 빛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CC 라이트 스윕. 그 다음에 스윕 인텐시티라고 되어 있는 애를 0으로 줄여주세요. 위드를 1500, 스윕 인텐시티를 0으로, 그 다음에 엣지 인텐시티는 한 500으로 잡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변으로 하얀 색깔 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드를 더 크게 할까요? 한 2000 정도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주변의 끝부분 엣지 시크니스도 한 10 정도로 바꿀게요. 4라고 되어 있는데 엣지 시크니스도 조금 10 정도로 굵게 잡아주고, 제가 어차피 심플 초커라고 해서 끝부분을 잘라내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걔를 가지고 할 거니까 조금 두껍게 잡아줄게요. 그 다음 여기다가 효과를 매트에 있는 심플 초커라는 효과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한 30 정도를 적용해서 조금 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초커는 한 30 정도 쇼크 매트를 적용을 하면 일단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서로서로 약간 묶을 수 있는 약간 액체의 느낌처럼 서로서로 붙는 성질 또 잡아줄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했다면 효과는 일단 다 들어갔고요. 저는 여기서 다시 하단에 스트로크 부분, 스트로크 안에 들어가서 저는
대시라고 되어 있는 애가 점선인데 이 점선을 추가해서 저는 이 리퀴드 애니메이션의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남는 약간 이렇게 남는 부분이 남게끔 따라오게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대시 오프셋 그 다음에 대시 안에 이 플러스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시 갭 오프셋이라고 나타날 거고요. 하나 더 추가해서 저는 대시 2라는 애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총 3개가 나오게끔 할 겁니다. 플러스를 추가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맨 앞에 부분은 45, 갭은 3, 대시 2는 5로 적용을 해서 끝부분이 이렇게 따라 붙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임이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저희 진행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의 움직임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거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다파라는 글자를 입력을 할 건데 글자를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글자씩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여기 D부터 먼저 한 글자씩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탭에서 저는 이펙트로 다시 넘어가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A, 세 번째는 B.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조금 더 크게 하고자 하면 더 크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크기로 잡아서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넣고 저는 얘를 따로 넣은 이유는 DA까지는 뒤에서 놀지만 PA부터는 이 물결 부분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 저는 이 PA 부분을 쉐이프 레이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 뒤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끝에서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나오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순서도 저는 차례대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하나씩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건데요. 40프레임부터 저는 얘네들의 DA, PA 부분에 스케일 S를 가지고 키워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프레임에서 0%의 키프레임, 40에서 키프레임,
50에서 100%로 바꿔주세요. 40에서 0, 50에서 100으로 전부 다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쉐이프 레이어는 적어주시면은 나중에 하시기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DPA 부분을 저는 40에서 0, 50에서 100으로 넣었습니다. 그럼 얘네가 커지는 애니메이션까지는 진행이 됐는데요. 두 번째로는 DAPA 부분에 저는 로테이션 R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40에서 저는 로테이션의 키프레임을 그대로 찍고요. 50으로 넘어가서 그대로 여기 앞부분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찍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고정이 된 상태인데 저는 45프레임으로 가서 얘네들을 왼쪽으로 살짝 휘어지게끔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얘네가 이런 식으로 커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때 기준점을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0프레임 뒤쪽으로 인디케이프를 이동을 한 다음에 각각의 하나씩 기준점을 밑에 맞춰서 저는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했는데 얘네들에 대한 키프레임을 이제부터 바운서라는 애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서는 윈도우에서 우리가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맨 밑에 바운서라는 애가 나타날 거고요. 얘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혹시나 안 나타났다면 내가 설치한 경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이 다파라는 글자에다가 저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이 바운서로 가서 이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는 설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이 아닌 저는 스케일을 먼저 바운스 잇을 눌러서 적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로테이션의 키프레임을 넣었기 때문에 로테이션에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 바운스 잇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바운스가 되면서 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효과이고요.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면 끝부분을 제가 채워 넣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채워 올라가는 이 애니메이션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바운서랑 그 다음에 쉐이프 레이어로 리퀴드를 만들어주는 작업까지 진행을 했습니다.